네, 미국 주식 가이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미국 시장으로 안전하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실 분은요. 바로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주임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부터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네, 오늘부터 가이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황금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미드 가이드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의 종목은 엔비디아 되겠습니다. 조정 시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잖아요. 뭐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더 깊게 어떤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와 연관해서 GPU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경향도 좀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상화폐나 또 다른 면모에서 AI 분야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어서 네. 그 정보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GPU 그리고 AI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 GPU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에 이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메타버스와의 연관성에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CPU와 좀 GPU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그 패널이 이제 소량 배치되는 것이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저성능 패널이 이제 다량으로 이제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배치되어서 이제 병렬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건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이제 연구원 같은 역할이고 네. GPU 같은 이제 것은 이제 생산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U와 CPU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GPU 분야에 엔비디아가 1등이라는 거는 알지만 이게 왜 메타버스랑 연관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떠한 매출 구조가 발생하는지 메타버스 연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공지능 이제 메타버스 이제 가상채굴이라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단순하지만 많은 연산 작업을 좀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한 이제 산업의 니즈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U보다는 GPU를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알파고의 등장으로 AI가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AI 등장을 보시면 AI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이 반복적이고 무한한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GPU가 더 활용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메타버스 시대에는 GPU가 활용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GPU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AI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이 플랫폼을 다른 기업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 경쟁력이 좀 더 달라질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한 쿠다라는 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손쉽게 이제 GPU를 조금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엔비디아만의 이제 그 GPU를 좀 활용해서 쿠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의 표준을 만들 수 있게 그러한 강점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GPU 말고도 AI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느 쪽에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차별점이 있을까요? 다른 반도체와 이제 차별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RTX라는 그런 이제 반도체 기술이 있는데 그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제 빠른 연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빠른 센서 작용을 통해서 자율주행에도 지금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GPU 연산 처리 작동이 이제 엔비디아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타사에 비해 좀 월등한 이제 대화용 인공지능 연산 처리 속도나 압도적인 이제 벤치마크 수치가 있다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들과 차별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 성장이 좀 꾸준하게 나타나는 기업이잖아요. 지금 뭐 8분기, 8분기 연속 뭐 손자세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사실 높은 편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그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고성장 주식으로 좀 높은 PE를 가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현재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네. 매출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 보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다음 분기 매출 컨센을 보시게 되시면 매출 이익률이 65.2%로 지속적으로 큰 성장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엔비디아는 크게 주가를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분야뿐만 아니라 AI 분야에서 또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큰 성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쪽에서 매출을 더 늘린다면 앞으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선 코너 월가이 픽 보셨죠? 네. 앞서서 이 타이거레스 파이낸셜에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하고 목표 주가는 $400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400보다 네. 더 갈 수도 있는 게 또 엔비디아라고 또 보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200 지금 초반대로 내려가게 됐는데 220선을 보시면은 그 매물이 많이 몰려 있고 네. 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한 번에 또 매수 타이밍이 또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매출 컨센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지금 GPU 산업 그 게이밍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데이터 분야에서 큰 성장을 누리고 있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그 수요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한 이 분야가 굉장히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가 더 큰 성장을 그리고 또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주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금리 인상기에 뭐 기술주, 성장주나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까지 다 악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일단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다른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이고 또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할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지금 AMD가 양분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73%의 지금 GPU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거의 독점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70%가 넘어가면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독점 기업들의 장점은 본인이 원할 때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는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가격을 조정하면 다른 업체들의 좀 수혜를 가져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수혜를 가져가는 분야는 조금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무래도 GPU 분야는 AMD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다른 쪽으로 몰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뭐 디램 산업이나 이런 분야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려서 본인의 이제 매출 이익률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용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이런 그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주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또 좋게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은 주가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좀 기업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선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금리가 인상이 확정이 되고 또 연준의 또 그 어떤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이 독점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좀 방어하는데 네. 좀 그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시장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동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지금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러한 지금 그 주 사업부로 하고 있는 데이터 사업부나 아니면은 그 자율주행 부분이 크게 성장하고 또 매출도 크게 원하는 대로 증가하게 된다면
앞으로 주가가 아까 목표하신 주가 400달러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리주 가이드 종목은 엔비디아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김진규 GM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